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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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상속 전문가죠. 오 변호사님. 그렇죠. 예, 그렇죠. 연락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댓글에. 아, 예. 오,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마음에 예. 들어요?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속 얘기입니다. 근데 아, 한동안 그래요? 상속 얘기에 대해서 컨텐츠를 안 찍어가지고 맞아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상속 영상 들어왔습니다. 정체성을 찾아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상속재산 분할에서 무엇을 정하는가에 오. 대한 영상입니다. 굉장히 양이 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3편까지 있습니다. 아, 기네요. 자, 길어요. 가봅시다, 빠르게. 말씀드리기 앞서 상속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체크합니다.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별거 없어요. 네. 그 상속에서는 그 재산이나 빚을 남겨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그쵸. 이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 거고요. 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피상속이 남긴 재산과 빚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인이라고 하죠. 그 이분이 만약 빚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이 네. 빚이 많으면 요거는 n분의 1 법정 상속분대로 그냥 바로 승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상속 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네. 만약 아버님이 막 10억의 빚이 있어요. 우리들 남매예요. 그럼 5억씩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채무는 여동생이 다 갚는 것으로 한다라고 분할 협의를 해버리면 여동생이 돈이 없으면 어떡해? 그치. 안 되죠. 안 되죠. 네. 채권자에 대해 동의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그냥 모두에 잠깐 드리고 네. 피상속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순간 그 순간에 네. 딱 법률적으로는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딱 돼버립니다.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 사망 신고 기준인가요? 그냥 돌아가시는 순간.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뭐 할아버지 땅을 지금 찾았다.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등기부상 아직 할아버지 명의다라고 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아버지와 고모들의 공동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어. 공동 재산이니까 언젠가 나눠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그쵸.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상속재산 분할인 거고요. 어떻게 나눠도 상관없어요. 협의만 되면은 일부가 누가 손실을 보는 걸 감수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예. 이렇게 하자 하면은. 그게 가장 우선하는 거고 네. 만약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서 재산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무엇을 정하느냐? 그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누가 상속인인가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쵸. 대상이 있어야 네, 돼. 누가 상속인인가?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네. 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해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뭐 상속인들이 뭐 형제가 5명인데 한 명이 지금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네. 얘 빼고 우리 네끼리만 우리 몫을 찾아가자.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모두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참가해가지고 하는 것도 안 무효예요.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이랑 형제들이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쵸. 보통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된 사안이 있으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이건 실제로 있는 예들을 제가 이제 각색을 한 거예요. 아, 네. 어머님이 딱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어봤겠죠. 떼야죠. 열어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식으로. 자식이요? 자식으로. 진짜? 알고 봤더니 아버님의 혼외자. 아버지가 혼외자를 하면 혼외자를 어머니한테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 어머니 자식으로 확 올려버린 거죠. 이런 거는 어머님 동의가 어머니 평생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머. 이 가족관계 등록부상 아버님의 혼외자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도 법적으로 지금 상속인이에요. 어머. 그러면 친생자 소송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복잡하다. 제가 친생자 소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정식 명칭은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에서 요속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마찬가지로 어머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은 어머님은 평생 결혼도 한 번 안 해보고 자식도 없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버님의 전처나 본부인의 그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기 호적상 어머니랑 정리하고 네. 어머니랑 내 친모랑 이어야만 내가 어머님의 상속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정리 안 하면 이 재산은 어머님 지금 배우자랑 자녀가 없는 상태니까 네. 어머니 재산은 외삼촌하고 이모한테 가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한테.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큰 누나가 주한 미군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이민을 가셨어요. 네. 근데 20년 동안 연락이 안 돼. 아, 진짜. 뭐 거기서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사 생사여부를 확인조차 몰라요. 못해요? 예.
근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없이는 분배가 안 되는 어떡해? 거예요. 이게 법률상 이 사람은 부재자라고 하거든요. 주소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라는 걸 선임을 해요. 아, 이것도 가정법원에. 어떻게... 가정법원에 심판 네. 청구를 하면은 이 사람을 대리할 사람을 한 명을 세워요. 이 대리인과 분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어요. 또 어렸을 때 막내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네. 뭐 어렸을 때 잃어버렸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뭐 해외로 입양을 가버렸는지 모르죠. 아니면 새로운 뭐 호적을 만들어서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 뭐 있죠. 그렇죠. 아직 가족관계 증명서상에는 있으니까 아, 이 사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실종 선고라고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을 사망 처리하게 하는 제도도 있어요. 이렇게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기 위해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친생자 소송이 필요하다거나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나 실종 선고해야 되는 경우들. 네. 이런 경우를 당연히 잘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게 처리가 안 되면은 엄한 사람의 재산을 받거나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그냥 스탑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법률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번 두 번째는 나누어야 할 상속 재산이 무엇인가요? 아, 그렇죠. 뭘 줄 것인가? 뭘 나눌 것인가? 네. 이게 문제가 되나 싶을 수 있는데 피상속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인이면 누구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해가지고 네.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아. 이 조회를 하면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이분이 가졌던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국민연금, 다 나오네요. 그리고 국세, 지방세, 체납력 싹 볼 수 있어요. 뭐 물론 개인 간의 채권 채무는 안 나타납니다만, 그럼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은행의 예금 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한자만이 나와서 가분 채권이라는 말을 써요. 가분 채권? 네. 나눌 수 있는 채권이라는 거예요. 아. 비율로. 네. 그러니까 1억이면 5명 2천만 원씩 나눌 그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가분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니까 이건 은행에 가서 그냥 n분의 1을 찾아라 이런 거예요. 아, 딱 누가 봐도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은행에서 이걸 안 해줘요. 왜요? 그게 은행 실무상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가라 이래요. 왜 자기는 이중지급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런 경우 저희가 은행상도 소송을 하죠. 그럼 다 줘요. 그렇게 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네. 큰 오빠가 미리 재산을 많이 가져갔는데 남은 재산도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억울하지. 네, 실제로 그렇게 나눌 수가 없거든요. 미리 재산을 가져간 만큼 남은 재산을 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야죠. 이럴 경우에 가분 채권이라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자, 그리고 하나가 네. 차명 재산이에요. 차명 재산. 차명 재산.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수 네. 있어요. 피상속인의 재산인 게 분명한데 이게 피상속인이 차명 거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갖고 있었을 때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의 민사소송해야 돼요. 진짜. 이게 망인 재산이라는 걸 소유권 확인을 받아야 돼요. 네. 부동산 실명제라고 하죠. 네, 그 네. 법 이름은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또 네. 우리 금융실명제라고 하잖아요. 네, 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 차명거래는 다 불법이에요. 맞아. 예. 때로는 이제 그 반대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타인의 차명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럼 타인이 망인을 상대로 이제 그 민사 소송을 하겠죠. 네.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 사실 이 질문만 딱 봤을 때는 너무나도 그냥 간단한 네, 문제인 당연할 것 같은데. 당연할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죠. 아, 오호.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무엇을 정하느냐 사실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 두 가지를 했어요. 근데 아, 세네 개를 하면 네. 영상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누가 상속인인가를 먼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다음 편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유익하죠. 당연하죠. 네. 내가 말하는 건데. 아, 몽 변호사님이 상속을 해야겠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